홍준표 시장이 어제 국힘당에 공천 뇌물 폭로를 한 것에 대해 박지원 의원도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나경원이 자충수를 두면서 국힘만 바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원금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늘 성역 없이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기억하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누가 진실을 밝히자고 했는지, 누가 그 진실을 칼처럼 휘둘러 상대를 찍어 누르려 했는지, 누가 가장 먼저 침묵했고 누가 가장 먼저 말을 바꿨는지 말입니다. 이번 강선우 무소속 의원 의혹 국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수사와 검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이 오갔다면 법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코미디 같은 장면은 나경원이 민주당 돈 공천 범죄를 특검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자폭에 가깝습니다. 다른 정당이면 몰라도 국힘당은 공천 뇌물과 금권 경선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자기 발등부터 돌아봐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을 따라가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이 핵심으로 놓여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뒤 논란이 커졌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데에 이어 탈당까지 갔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지점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사실관계는 수사로 가려야 하고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경원은 여기서 3억 원 공천 시세표 같은 표현을 끌고 와서 민주당을 통째로 매관매직 복마전처럼 몰아가고 경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입이 하필 국힘당의 임이라는 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금권 경선의 실태를 사실상 자백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재가 이철규와 통화해서 경선을 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 사업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표현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공천과 경선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단수 공천을 부탁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공천의 공정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공천의 편의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나경원이 전수조사하자 여압불문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압불문이면 국힘당부터 제대로 열어봅시다. 사업에서 5억이 일상이라는 말이 그냥 허풍인지 실제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중간에서 다리를 놨는지, 누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 누가 그 대가를 치렀는지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전수조사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런 국면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남 공격은 크게 하고 자기 검증은 피합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발언이 자충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가 꺼낸 공천원금 경험담은 더 노골적입니다. 홍준표는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TK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동대문 구청장 공천을 두고 10억 원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광역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입니까? 홍준표는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 상황을 말합니다. 이 발언이 진짜라면 국힘당의 공천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홍준표가 단지 상대를 공격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지금의 국힘당과는 감정의 결이 다릅니다. 홍준표는 이를 깨적습니다. 국힘당이 먼저 등을 돌렸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홍준표는 더 거침없이 폭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생존을 위해 숨길 이유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글이 더 위험한 겁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더는 조직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치판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MBC에서 과거에는 비일비재했다, 많이 받고 많이 관계가 있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보수 쪽은 0이 하나 둘 더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금액대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발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도 했다가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다만 이 발언은 정치권 전체가 오랫동안 공천을 돈으로 오염시켜왔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정당만 겨냥한 칼춤이 아니라 구조를 찢어내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를 찢어내는 수사에서 가장 먼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큰 쪽이 어디냐? 국민들은 이미 감을 잡고 있습니다. 국힘당입니다. 김정재 녹취가 있고 홍준표 폭로가 있고 과거의 돈 공천 사건들이 거론되고 권력 공천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교단체 유착 의혹까지 겹칩니다. 통일교, 신천지 관련 후원 명단과 로비 의혹이 보도됐고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국힘당이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경원이 민주당 공천 비리를 특검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국힘당이 정말로 특검을 원한다면 그 특검은 국힘당에 먼저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덤비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험을 감추기 위해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겁니까?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전정당 전면 특검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중립이 아니라 도망갈 구멍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국힘당이 진짜로 떳떳하다면 이 요구를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늘 상대만 겨냥한 특검에는 적극적이고 전면 특검에는 갑자기 말을 아낍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숨기는 쪽이 겁을 먹습니다. 나경원은 민주주의를 돈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웃긴 겁니다. 바로 그 말을 국힘당이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관자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던 장면, 판결이 나와도 사과하지 않던 태도, 법 집행을 흔들던 언어가 같이 떠오릅니다. 법치를 입에 올리면서 법치를 무너뜨렸던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천비리 문제도 똑같습니다. 국힘당이 성역 없이를 말하는 순간 국민들은 먼저 국힘당부터 열어보자고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자기 조직의 부패를 덮는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시장이 되면서 정치가 상품처럼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공천이 자격이 아니라 가격으로 흘러가는 순간 그 정당은 이미 썩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사고 공천을 산 사람이 당선 가능 지역을 타고 올라가고 당선된 뒤에는 그 비용을 회수하려고 이해관계자와 손잡습니다. 그때부터 정책은 국민을 향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댄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돈 공천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시스템 범죄에 가깝습니다. 나경원이 말한 8분 세권이 진심이라면 그 칼볕은 민주당이 아니라 먼저 국힘당 내부로 향해야 합니다. 김정재가 말한 일상화가 사실이라면 그 일상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홍준표가 말한 15억, 10억이 사실이라면 그 시절의 관행이 어떻게 오늘까지 이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사람들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경원의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공학입니다.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을 특검으로 키워서 국힘당의 위기를 덮고 동시에 너희도 똑같다로 물타기 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왜 자충수냐면 지금은 국힘당이 도덕성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천미리 의혹이 한 건 터졌다고 해서 국힘당이 갑자기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힘당은 공천시장화의 원조처럼 거론돼 왔고 내부자 녹취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국면은 나경원이 민주당을 때릴수록 국힘당이 더 뜨거운 조명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감각이 살아있다면 이런 국면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가장 나쁜 방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검을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도 열어보자는 말이 나오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자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홍준표의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홍준표는 자기 경험담을 던지면서 사실상 너희는 이 문제로 남을 공격할 자격이 없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힘당 입장에선 홍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의 범죄를 끝내려면 칼은 정확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대만 겨누는 칼은 개혁이 아닙니다. 전면 특검이든 전면 수사든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가야 정치가 다시 국민을 향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 그걸 막는다면 결국 국힘당이 왜 막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